기관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담도 하게 되고 네. 뭐 공개 수업 네네. 이런 것도 좀 있게 되는데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통 다 처음 해보시는 일이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쵸.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옷은 뭐, 잘 입어야 되나, 뭘 좀 적어가야 되나, 막 약간 이렇게 어떤 체크할 것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이 네네. 좀 있는데, 네. 뭐 상담 혹은 공개 수업 같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날 때, 아니, 기관을 만날 때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이제 영유아 이 교육보육 기관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상담이나 공개 수업 오기는 안내장이 다 와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의 준비사항, 참고사항,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걸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이제 영양교육기관이나 뭐 이렇게 교육 시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보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런 시찰단이 수십 명이 학교로 삥 돌아도요. 애들도 관심이 없고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나요? 그냥 일상적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일상 있는 그대로의 그 기관 운영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가 외국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긴장 상태로.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예의, 격식 뭐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게 상호 신뢰감을 전제로 그다음에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평가의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상담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상담의 일상화. 네. 그래서 교사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원장이나 원감이나 이런 관리자들은 그 원 운영도 중요하겠으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부모들의 양육 지원자로서 상담자와 조언자로서 일상적으로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부모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돼서 상담이 좀 더 그 기관 운영자들의 좀 역할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상담의 목적은 뭐 형식적인 것도 비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궁금한 것들은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인데 애들이 그 막 뭐 15명, 20명, 25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정말 다 달라요. 그럼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평균화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성이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좋아 싫어 이런 거 어느 정도 평균치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유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개성적인 존재.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뭘 안 먹고 어떨 때 짜증을 내고 뭐 어떤 애는 이렇게 친구가 잡는 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잡는 거 좋아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도 저희가 상담을 하죠. 네. 그리고 하고 이제 아이들 입학하고 난 다음에 반별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돌보게 하려면 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 뭐 자랑을 한다라기보다는 내 아이의 특성. 그 아이는 이렇게 낮잠 잘 때 이렇게 자요. 그 자다가 뭐 이렇게 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뭐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이가 뭐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낮잠을 내가 이렇게 쪽잠 자는데 저는 좀 낮잠이랑 통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도 낮잠 재우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낮잠 잠은 밤에 안 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면 다른 어떤 학습적인 것을? 애들이 그 움직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랑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궁금한 거예요. 부모랑 더 있고 싶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건데 부모들은 자꾸 애가 기관에서 자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 낮에 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아직도 덜 발달한 그 몸을 가지고 그 기관에 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제가 유치원 유아교육과 유치원 실습 처음에 나갔을 때 3시간 버티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렇죠. 거기서 정말 묻고 싶고 그리고 또 만 3세나 이렇게 기간이 처음 온 애기들은 자꾸 또 누우려고 그러거든요. 누워도 돼요. 네. 근데 애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눕거나 다 앉아있고 서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애들 되게 힘들어요. 네. 일상적으로 우리 애가 집에서 지내는 걸 이렇게 보면 그럼 편하게 그러고 있는데 네네. 거기 가면 뭐 나랑 비슷한 그 존재들이 막 있는데 막 긴장되고 네. 어쨌든 경쟁 관계거든요. 그 긴장되고 스트레스 상황인데 거기 애가 3시간 있는 거 되게 피곤해요. 점심 드시고 나면 어때요? 졸리죠. 네. 네. 애들도 졸립니다. 네. 그래서 자야 돼요. 네. 그 자고 나면 낮잠 주무시고 나면 어때요? 잘 못 주무시겠지만 기분 좋죠. 상쾌하죠. 네, 뭐 너무 좋죠. 애기들도 마찬가지. 그럼 기분이 쾌적해져요. 그럼 또 잘 놀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오면 이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자야 돼요. 생리적으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 중에 주 양육을 누가 하는지, 네. 아니면 주부모가 하는지, 그다음에 뭐 주말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있고 일을 하는지 뭐 이런 아이에 관한 정보를 부모님이 좀 깨알같이 알려드리고 선생님이 기록은 하지만 꼭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준비해 가셔서 드려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할 때는 기관에서 아이의 경험, 그러니까 네. 기관에서 내가 이제 아이가 어떻게 지는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정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아이가 생활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디테일한 정보를 이렇게 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선생님이 그것과 연결해서 네. 좀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가정의 교육관. 어떤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부모를 설득하든, 네. 내가 바꾸든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어떤 방식 시간을 보내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공하는 정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올 때 내가 집에서 준비시켜야 하는 건 없는지. 네. 근데 사실은 기본 생활 습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네.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해서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만 4, 5세가 주였고, 네네. 그 이후에 잠깐 이제 만 3세 들어왔을 때 전 잠깐 이제 봤었는데, 어쨌든, 기본 생활 습관 애들이 다 갖춰서 왔어요, 그때. 근데 요즘 워낙 어릴 때 나오기도 하고, 요즘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혼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습관 형성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습관, 낮잠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이제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원하는 것이 뭐냐.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의 뭐 어떤 그 놀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 친구는 누구랑 친하냐. 요거는 학기초는 아니지만 좀 지나고 나면. 네. 그래서 그런 아이의 유치원 생활 가장 중요한 건 놀이의 특성과 또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아이들과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중에 한 몇 %일까요? 뭐 정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우리 아이가 좀 뛰어난가? 이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왜 이 시기 아이들은 개성적인 기질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비교해서는 안 되고 아직 발달이 진행 과정에 있고 속도라는 게 들쑥날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쑥 올라가기도 하고 쑥 올라갔다가도 또 아이가 이렇게 네.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기관에서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냐, 어떤 놀이를 좋아하냐, 그다음에 친구는 누구랑 친하냐, 친구랑 갈등이 생겨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정도를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아주 디테일한. 또 하나는 네. 공개 수업 문제예요. 공개 수업. 네. 저한테도 이제 제 핸드폰에 보면 우리 손주 키즈노트랑 공개 수업할 때 사진이 엄청 깔려 있는데 저는 아이 공개 수업 사진 보고 헛웃음을 쳤어요. 씁쓸하고 부끄러웠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동영상도 봤는데 네. 모든 아이들이 혼이 빠져 있는 거죠. 애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뭐 공간을 빌려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같은 데 애들이 올라가서 하고 있고. 근데 애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정신이 빠져 있고 막 거기서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북한 아이들이 막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 데 절대 보내는 거 아동학대예요. 네, 그건 이상하죠 사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또 부모들이 또 막 밑에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우리 그 손주가 중간에 뭐 선생님이 잘 따라했다고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또 뭐 이러면서 막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걔도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하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 상황인 거예요. 공개 수업은 그렇게 행사처럼 하면 안 되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또는 바깥놀이 때 놀이하는 방식으로 기관에서의 생활을 부모가 함께 해보는 방식으로 하는 공개 수업이 가장 좋다. 네. 행사는 좋은 게 아니다. 근데 부모도 그 행사 되게 원해요. 막 그럼 조부모도 오고 막 동영상 막 아빠들 네.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찍고 뭐 우리 집은 또 그 촬영 감독이니까 오죽하겠어요. 막 그래서 막 이러고 막 해요. 네. 저 정말 혼내주고 싶었는데 혼내지 못했어요. 네. 그럼 행사를 하면은 막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하고 네. 또 아이들도 힘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놀이하는 방식의 공개 수업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게 진짜 좋은 중요할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도 즐겁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하는 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많이 배워갈 수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이 놀 때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태도 볼 수 있고 그게 진정한 공개 수업의 참여 수업입니다. 네, 네. 공개가 아니라 참여 수업. 참여 수업. 네. 참여 수업이라고 합니다. 네네.